안녕하세요. 콘솔에 등록된 서비스를 찾는 방식 중에서 DNS를 기반으로 한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이제 서비스가 확장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통합이 되다 보면, 그리고 분산 아키텍처가 이제 HA 구성이 용이해지면서 애플리케이션끼리 또 통신을 하기 위한 엔드포인트 관리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구성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성격과 또 뭐 미니 혹은 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제 수용하게 되면서 이들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엔드포인트를 관리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또 수고로움이 동반이 되죠. 콘솔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이 어디에 있고 상태가 또 괜찮은지, 또 추가적인 해당 서비스의 메타데이터는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콘솔은 기존의 서비스 디스커버리 툴들보다 조금 더 독립적이면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PI나 라이브러리 그리고 DNS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DNS 방식은 복잡한 어떤 재설계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추가 설정 없이도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이제 아래쪽은 콘솔의 그 매니지먼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는 각각의 서버 1번, 2번, 3번 총 3가지 서버에 현재 접근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 밑에 이제 노드가 총 4가지가 떠 있죠. 그래서 그 각각의 서버가 콘솔에 대한 서버, 그리고 콘솔이 어떤 클라이언트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콘솔의 이런 DNS 기능은 여기 보이시는 이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노드에 대한 룩업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 컨설이 설치된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DNS로 룩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같은 방식은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는 그런 각각의 서버, VM 서버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을 할 때 DNS 방식으로 접근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치 뭐 클라우드가 어디가 됐던 혹은 우리의 온프렘이 됐던 여러 가지 서버들에 대해서 DNS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드에 대한 이름 그리고 점 노드 그리고 점 도메인 같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콘솔 지금 매니지먼트 콘솔에 들어가 보면 노드의 종류가 총 4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의 노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스트 명령어를 사용할 거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CN 서버라고 등록되어 있는 노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 서버에 node.console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그 명세 도큐멘트에 보셨던 것처럼 CN 서버는 노드 이름 그리고 노드 맨 뒤에는 이제 도메인. 이 도메인은 이후에 이제 컨피그레이션 설정에서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면 이 CN 서버 노드가 현재 192에 168에 60에 31번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확인해 보면 현재 192에 60, 168에 60에 31에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다른 쪽을 확인해 보면 클라이언트 1번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면 해당 서버는 41번 떠 있고요. 41번 IP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같은 방식은 꼭 이 콘솔의 DNS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는 노드도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마치 클라우드에서 썼던 그런 DNS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같은 방식을 조금 더 활용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IP를 알아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SSH 같은 케이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SSH의 사용자 이름 그리고 기존에 이제 IP를 치고 들어갔다면 노드의 콘솔 이런 식으로 저희가 DNS 베이스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유저네임을 좀 틀려서 앞에를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접근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접근한 것은 DNS 이름으로 접근을 했지만 실제로는 190에 168에 60에 31번 서버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노드도 DNS에 대한 쿼리 대상이 된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문서로 들어가 보면
이제 노드에 대한 룩업 방식이 나오고 조금 더 밑에 들어가면 이제 서비스에 대한 룩업 방식에 대해서 소개가 나옵니다. 서비스 룩업의 패턴은 지금 보시는 중간에 까만색 칸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은 서비스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라고 이렇게 중간에 명칭이 들어가고 맨 뒤에 도메인 이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콘솔 화면으로 돌아가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DNS로 룩업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엔진엑스 서비스가 이렇게 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엔진엑스 대시 백엔드라고 있는 게 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엔진엑스 백엔드는 하나만 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총 4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제가 이 각각의 것이 어디에 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엑스의 백엔드 서비스고요. 타입은 서비스고 콘솔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당 도메인을 확인해 보면 이 엔진엑스 백엔드의 서비스 타입은 지금 현재 총 3개의 서버에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밑에 보이시는 카테고리에서도 41번, 42번, 42번, 43번 이렇게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맨 끝에 이제 태그라고 하는 게 달려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프로덕션을 위한 서비스가 총 3개, 그리고 스테이지 환경을 위한 환경이 이제 하나가 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콘솔에 서비스를 등록할 때 저희가 태깅을 달 수가 있고요. 문서에 보면 이 서비스 이름 앞에 태그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 똑같은 서비스이지만 이 서비스는 뭐 프로덕션을 위한 건지 혹은 뭐 밑에 보신 예제처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인지 혹은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인지를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인자값도 저희가 콘솔에 서비스를 등록할 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프로덕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스테이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럼 각각의 태그를 추가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스테이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테이지는 지금 총 하나의 서버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엔진엑스 백엔드 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보면 네, 190에 168에 60에 42번에만 네, 밑에 보시는 것처럼 42번 서버에만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CUR을 네, 컬을 사용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떠 있는 포트는 28080번이고요. 네, 이렇게 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CN 클라이언트 2번 에이전트에만 이렇게 떠 있고 스테이지 애플리케이션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프로덕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태그가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DNS에 스테이지를 넣어줬다면 이렇게 프로드라고 이렇게 쳐보면 지금은 이제 프로덕션 네, 포트가 바뀌었군요. 네, 포트를 이제 18,080번 이렇게 쳐서 들어가게 되면 해당 DNS를 다시 쿼리잉을 해서 실제 프로덕션이 떠 있는 곳으로 요청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사이좋게 한 군데씩 다 들어갔네요. 그래서 지금 클라이언트 1번, 클라이언트 2번, 클라이언트 3번으로 이렇게 DNS 쿼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DNS 기반의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구성과 설정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죠. 기존엔 저희가 거의 디스커버리를 위해서 별도의 툴을 구성하고 해당 툴과 뭐 API 방식이든 혹은 라이브러리 방식이든 뭔가 구성을 해야만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서비스들을 디스커버리 할 수 있었다라고 저희가 가정할 수 있다면 지금 이제 콘솔을 사용하게 되면 꼭 이런 디스커버리에 대한 설정을 애플리케이션에 뭔가 임베딩을 시키는 과정을 좀 단축시키고 제거하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혹은 기존에 있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또 새롭게 구성이 되는 환경 이 둘 모두에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콘솔의 DNS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DNS 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제 향후에 예를 들면 MSA 아키텍처를 구성하신다던가 혹은 내부에 있는 서비스들을 좀 더 체계화해서 관리하고 또 IP 베이스를 네임 기반, DNS 기반으로도 전환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또 콘솔에 대해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